네, 안녕하세요. 성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길잡이로 제가 왔습니다. 저는 김다솜 강사고요. 네, 성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A부터 G까지 아니고요. 기억부터 히읗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보면요. 여러분이 취업에 대해서 제일 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하는 게 이렇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쵸? 자기소개서 쓸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야. 저 이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뭐 영문은 어떻게 쓰고요. 뭐 이거 경력란에는 뭐부터 써야 되죠?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력서를 쓰고 힘들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란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은 뭐 저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장점에 있어서는 꼭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건 세 글자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했고 내가 뭘 했는지 했고 그리고 성과가 어떤지 내가 뭘 배웠는지를 원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 시작점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를 알아야 내 소개를 한다.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릴 건 먼저 취업 트렌드. 자, 나를 알고 나를 설명하기 전에 나를 이 시장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일단 나는 열심히 하고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뭐 연도마다 쭉 그동안 어떻게 트렌드가 있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략을 짜야죠, 여러분. 그쵸? 우리 취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저금도 차곡차곡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먼저 잡고 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저는 일단 작성부터 하라지 않고요. 먼저 차례대로 어떤 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하지만 답답하기도 한데 제가 사실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명확하게 지금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축구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그죠? 손흥민 선수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겨 여신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누구?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은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이걸 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켰는데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열심히 하다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이 두 스타이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 위인분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시고 열심히 했지만 그거와 더해서 나랑 잘 맞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늦었다 싶었을 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나를 알아야 내 소개를 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나의 스토리를 하나씩 집어 넣을 거고요.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거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 딱 키포인트까지 짚어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게요, 여러분. 2023년, 아직 2023년이니까 채용 전문 면접관이요. 한국바른채용인증원에서 출처해온 자료입니다. 채용 전문 면접관이 뽑았는데요. 2024년 채용 트렌드가 면접관이 뽑은 게 항상 여러분 이건 부동의 1순위예요. 직무 중심 채용이었습니다. 실무형 인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접관의 역량과 자질인데 채용자의 면접 역량과 자질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취업을 위해서 면접관들이 더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그만큼 더 좋은 사람을 잘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 부동입니다. 실무형 인재에서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랑 뭐 나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 때 경력 위주로 된 것들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거 일단 1순위. 그리고 나서 공정 채용입니다.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진도 없이 굉장히 블라인드 채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포인트 딱 짚어드릴 거.
수시 상시 채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네, 공채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보통 수시로 채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저도 실제로 이건 받아본 건데 SNS를 통해서 직접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헤드헌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 정도로 수시 채용인데 굉장히 채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는 거. 그래서 2023년 채용 트렌드 중에서 일단 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Z세대 면접관이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연도별로 제가 채용 트렌드 키워드를 또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들어가는 건 이거예요. 2020년대부터 봤을 때 먼저 수시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상시 채용입니다. 네, 요즘에는 항상 뭔가 더 좋은 인재, 더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일단 뽑습니다. 그 부분까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이 되기 전에 2023년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의 2023년은 굉장히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가면서 활발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슬슬 나왔던 화상 면접이 나왔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네,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더 도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메타버스 면접이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면접에서 하지만 2024년에는 챗 GPT가 직접적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면서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굉장히 또 우리 경력은 많은데 열심히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격증도 열심히 땄어요. 그리고 생기부도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친구들도 다 자격증 열심히 땄는데 근데 나만을 위한 스토리여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컬처피 시대로 네, 도래한다는 거. 우리의 트렌드는 채용 브랜딩 시대. 만약에 내가 브랜드였다고 하면 이제는 컬처피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컬처피 시대는 그거예요, 여러분. 채용을 할 때 심층 면접이라 보시면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배경, 내가 이 회사에 왜 뽑혀야 되는지, 우리 회사랑 과연 네,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어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그대로 네, 회사로 옮겼을 때 나의 문화에 녹여내서 잘 낼까?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컬처피 시대로 될 거고요. 그리고 챗 GPT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챗 GPT로 자기소개서 썼을 때 챗 GPT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나의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로 자기소개서 쓰는 거. 그리고 이거 많이 올라왔죠. MZ세대 면접관. 이렇게 MZ세대 면접관, 그러니까 저 같은 면접관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기반으로 봤을 때 그 입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내가 직접 일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요즘에? 회사에서 말고도 항상 정말 많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아는 사람? 네, 정답은요,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MZ세대 면접관들이 직접 우리가 과연 회사에 어울릴 수 있는 인재인지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리고 다이렉트 소싱,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벌써 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다이렉트 소싱은요. 이제 상시 채용도 넘어섰어요. 그냥 상시 채용을 넘어서 이제 이 인재가 마음에 들면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네,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대비해야 될 건 여기서 바로 나의 커리어를 조금 더 알려야 되고요. 조금 더 이거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할 거 정말 많죠. 네,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마이크로 코칭이라던가 뭐 올드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미래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점점 고령화가 되면 저희 일자리 어떡하죠?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네, 그 부분은 이제 4차 산업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트렌드 키워드에 앞서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차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는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력서 뭘까요? 아마 이력서 써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즘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도 좀 꽤 있는데 이렇게 그쵸? 보통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첫 번째 이력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력서 아르바이트랑 우리가 평생 아닌 평생 어찌됐든 계속해서 나를 커리어를 발전시킬 취업을 하는 거에 쓴 이력서는 또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썼을 때 처음 여러분이 어려운 게 많았을 텐데 이력서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게요.
말 없는 면접입니다. 그냥 나를 봤을 때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단번에 할 수 있는 게 이력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은 사진, 학력, 어학, 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져 있는 항목이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한 번도 안 써보셨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힘들게 이력서를 썼어.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그겁니다. 자, 나의 이야기를 그냥 소탈하게 풀어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입사 지원자의 살아온 배경을 담고 미래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는 말 없는 면접. 얘는 나만의 스토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 하나하나는 다르잖아. 우리 인생이 다르단 말이야. 저도 저만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냥 잘 녹여갖고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학창 시절,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격, 장단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각자도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체크 포인트가 여기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점 없는 자소서.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요?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건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저는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고, 저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아, 저는요, 한 달 동안 운동을 이렇게 해서 몇 킬로를 뺐습니다. 20킬로를 뺀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걸 왜 이제 얘기했냐는 거야. 그치? 그걸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자, 자기소개서에서 요하는 거는요, 정확한 수치화돼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합니다. 라고까지만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무게를 많이 감량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 우리의 입사 지원을 할 때 면접관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총 20kg를 감량을 했는데요. 먼저 한 주 단위로 했을 때 제가 몇 칼로리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얼마, 어느 정도 얼마 이렇게 했고 칼로리를 총 얼마 칼로리씩 식이요법을 해서 근력량은 이만큼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방은 이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이해가 좀 가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법은 너무 기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일단 우리 초록창에다가 맞춤법 틀린 자소서 해주시면 분명히 다 걸릴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 그냥 패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3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고 굵게 우리는 탑3까지 말씀드릴게요. 보고 베낀 느낌의 자소서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챗GPT를 잘못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챗GPT도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구체적으로 내 스토리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베낀 느낌이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때문이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구체적으로 알겠죠? 몇 칼로리를 먹었고 몇 시간씩 운동을 했고 그래서 몇 킬로를 감량했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드리고요. 자, 제가 더 한 번 더 읊어드렸죠? 챗GPT가 그대로 써준 자소서는 절대로 뭐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또 제가 이력서 자소서를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전 좀 자기 스토리를 좀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쓴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야. 대학생 인턴에 뽑는 자리였어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너무 잘했는데 맨 밑에 회사명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복붙해서 썼던 거지, 이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회사만을 위한, 이 회사의 인재상과 회사가 원하는 그 니즈를 반영을 해서 나의 스토리랑 엮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